이거를 녹화를 안 했네. 나 혼자 1분 더 떠들 테니. 아,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데, 손발이 튼튼하면 머리가 나빠도 됩니다. 뭐,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얘기해볼까? 우진이 방금 요거 들었나요? 진짜? 오우씨. 자, 녹화를 안 한 김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뭐 했다고? 호의 길이 같다라고 돼 있으니 세타세타라고 놓았다. 그러면 각의 이등무선의 성질을 쓰면은 1대2가 얘대얘, K, 2K라고 놓았다. 그러면 전체 삼각형에서 스튜어트 정리를 쓰면 K가 1이라고 나오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세변 길이 모두 아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 나오고,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은 외접원의 지름이다. 바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스튜어트 정리를 못 쓰는 상황은 무조건 코사인 법칙 2번이에요. 이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세타가 K에 대한 식, 이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세타가 K에 대한 식,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저거랑 아예 똑같은 식이 나와요. 120번은 맞춰 쓰면 됐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해도 뭐 딱히 뭐 없어요. 뭐 없다는 게 뭔 소리냐. 머리 쓰는 건 1도 없는 그냥 계산 문제. 쌤도 그래 했고, 딱히 뭐 나도 뭐 없어요. 오케이? 못한 사람 뭐지? 일단 첫 번째, 코사인을 안다는 것은 사인을 안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죠. 따라서 요 각의 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은 외접원 지름이다. 넓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 원의 지름이 뭔지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AC 길이를 구하는 것은 문제없네요. 그러면 AC 길이를 구했으면 뭘 하고 싶어? AB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하고 싶네요. 코사인 법칙을 하는 순간 A가 뭔지가 나와버리고 요 길이가 6이라는 것까지 나왔다. 오케이? 뭐 여기까지 문제없죠? 그냥 계산 문제야. 머리 1도 안 써요. 오케이. 따라서 요각 하나를 세타라 그랬을 때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 왜 알고 있는데요? 평행 4변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랑 이 각은 더하면 180도인 관계일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요 각의 코사인 값에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될 거라는 건 바로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방금 얘기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된다. 오케이?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 사인 값 바로 나온 겁니다. 문제 끝났네요. 또 코사인 법칙이야. 너도 뭐 별거 없어요. 오케이? 따라서 BD 제곱이라는 거는 코사인 법칙으로 바로 모든 걸 다 알잖아. 면의 길이 알고 B인 각의 코사인 값 알고 BD 길이가 나와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사인 세타도 알더라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외접원의 지름이 궁금하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아는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을 했더만 우리가 궁금한 하나는 반지름 나오고 넓이 나오고 쉽고. 자, 오늘 설명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저는 다 봐야 될 겁니다. 아까 120번 하나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모든 문제 맞췄어도 봐야 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문제도 구라 안 치고 한 줄 적고 끝나고 푸는데 10초 걸려야 됩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고 10 보고 10초 진짜로 11초 이상 걸리는 사람 잘 들어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되냐면 자 당연한 소리를 일단 해볼게. 자 쌤 일단 졸라 당연한 소리부터 해볼게요. 사인 2각분의 마주보는 이변을 하면 뭐가 나와요? 이 작은 원의 지름이 나오네요. 똑같이 사인 2각분의 마주보는 이변을 하면 뭐가 나와요? 이 큰 원의 지름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는 작은 원, 큰 원 지름이 지금 3대 4라는 걸 알고 있잖아. 뭔 소리야? 문제 보자마자 얘는 3K, 얘는 4K. 그 다음 구하라는 게 뭔데 그러면? 7K 구하면 답이라고. 자, 벌써 문제 파악 끝났죠? 오케이. 그 순간 그냥 문제 끝난 겁니다. 왜 끝났어? 그런데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더라. 자, 우리는 이 각의 코사인 값이랑
이 각의 코사인 값은 부호만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 오케이? 바로 한 줄로 문제 끝났죠? 따라서 우리는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만 써버렸더니 K가 나오고 7K 구하면 답이다. 해서 지금 대부분 다 간단하게 된다. 거의 다 지금 전원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딱 봐도 뭔가 또 간단하게 보이죠, 그렇죠? 자, 얘들아, 일단 쌤이 3t, 3t, 2t 요거 3t, 3t, 2t라고 놓은 이거 세 개는 문제를 푼 게 없어요. 그냥 3대 2라고 돼 있으니까 3t, 2t 똑같은 반지름이니까 3t, 3t. 자, 이거 세 개는 문제 푼 거 없어. 그대로 주어진 조건 적었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이름을 좀 붙여봤어. 이 조건은 기억, 이 조건은 니은이라 그래봤어. 내가 지금 왜냐하면이라는 기호를 썼죠. 이 길이도 t에 대한, 이 길이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적어봤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유를 이제 너희가 서술형이면 그 이유를 적으면 된다고. 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자, 그럼 이걸 그렇게 놔볼까요? 기억 조건부터 보자. 당연한 소리를 한번 내볼게. 당연한 소리가 뭔데요? 그냥 사인 법칙 공식 그 자체를 생각해봐. 얘가 뭔데? 2R분의 얘잖아. 얘가 뭔데? 2R분의 5T잖아. 그게 8대5라고. 근데 얘가 5T니까 얘가 8T가 돼야 된다고. 그냥 졸라 당연합니다, 이거는. 이게 8T인 건 뭐라고? 사인 법칙 공식 그 자체 때문에.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뭔데? 사인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사인의 B랑 변의 비례의 B랑 같다 그랬잖아.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5면은 이것 대 이것도 8대5라고. 오케이? 요거는 8T 바로 나왔다.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위에 있는 이 조만한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3t, 3t 사인 요각을 할 거야. 그렇죠? 큰 ABC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5t랑 요거랑 곱하고 똑같이 사인 요각을 할 거야. 2분의 1도 똑같고 사인 요각도 똑같아. 그게 뭔 소리야? 3t, 3t 곱한 거랑 5t랑 언놈이랑 곱한 거랑 이 9대 35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3t, 3t 곱하면 9t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5t하고 언놈하고 곱하면 35t 제곱이 돼야 되겠네. 따라서 이 전체가 7t, 요 길이는 4t라는 것을 쉽게 알아냈다. 자,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벌써 문제를 좀 많이 한 것 같단 말이야. 왜? 전체 삼각형 ABC의 모든 변의 길이가 싹 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기 때문에 적당히 요각 하나를 세타라 그랬을 때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는 뭐 과정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게도 너무 노골적이게도 세타가 60도라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ABC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더라. 오케이? 사인 60도분의 마주보는 변 7t는 외접원 지름이다. 거기에서 t가 나와버렸고 t가 나왔다는 게 뭔 소리예요? 모든 선분의 길이를 싹 다 알아내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쌤이 수선 하나 그어볼게요. A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을 긋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볼게. 그거를 왜 그었는데요? 그 수선을 위로 연장까지 좀 해볼까? 그러면 원이랑 만나죠. 자, 왜 그었는지 눈치 바로 채버렸다. P라는 원위의 점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겠구나. 왜? 그래야 PBC라는 이 삼각형이 가장 커질 수가 있겠다는 거죠. 밑변은 8루트 3으로 절대 안 바뀌어요. 결국 높이가 뭐가 돼야 돼? AH랑 원의 반지름이다. 우리는 원의 반지름이 3루트 3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AH만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는데? 60도인 걸 활용해서
요 빗변의 길이 5루트 3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AH가 나오고 그거랑 원의 반지름 더한 게 높이의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밑변은 고정이고 2분의 1 밑변 높이 하면 답이 된다. 문제를 읽긴 읽었나?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민도 해보고 여러 방법 시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쌤 얘기 이해도 하고 그래야 된다. 자, 전원답 봅시다. 사인 요각이 주어져 있어. 근데 원의 지름도 주어져 있네요. 그쵸? 당연히 문제 봤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당연히 사인 법칙이네요. 그쵸? 따라서 사인 요각 4분의 1분의 요거는 외접원 지름 4다 해가지고 요 길이가 1이라는 것은 그냥 뭐 졸라 당연합니다. 그냥 문제 보자마자 1은 적어놓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기가 1 여기가 1 이거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었다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2라는 것도 이미 주어진 조건이야. 문제 잘 읽어봐봐. BC도 지름이라 그랬고 DE도 지름이라 그랬어. 따라서 지름 둘이가 만나는 점은 당연히 원의 중심인 거고 반지름이 2라는 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BO도 반지름인데 얘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라는 것까지 지금 쌤이 표시한 선분 길이는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주어진 조건이었어. 자, 여기까지 문제였죠. 그 다음 여기를 세타라 그러면 자 봐봐. 요 지름에 대한 반원의 원주각 여기도 직각이고 요게 지름이기 때문에 반원의 원주각 요것도 직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도 세타가 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같은 원주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똑같고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현의 길이도 똑같아요. 자, 그게 뭔 소리죠? 여기 세타인데 여기가 1이면 여기 세타라서 여기가 1인 것까지도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이까지 하면 두 줄 줬고 문제 끝나는 거야. 왜? 그냥 공식 두 번. 노골적으로 지금 이 삼각형이 뭐라고 호소를 하고 있냐? 제발 중선 정리를 써주세요. 중선 정리. 내가 중선 정리는 그 이론에 한 페이지짜리에 적지도 않았어요. 1학년 때 했던 그 중선 정리. 물론 밑에 있는 스튜어트 정리를 특별하게 만든 게 스튜어트 정리에서 M이랑 N이 같다라고 놓아봐. 그럼 중선 정리가 돼. 그러니까 중선 정리 쓰니까 DF 나오고 DF 나왔으면 또 그놈의 방역 공식. DF 나왔으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끝. 바로. 선분 길이 아는 거 표시하고 공식 두 번.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125 얘기하고 치웁시다. 근데 솔직히 이것도 이 생각이 솔직히 쌤이 인정하는데 이 생각 안 들어요. 인정합니다. 이 생각이 드나? 솔직히 안 들어요. 그쵸? 이 생각을 어떻게 하던데요? 굳이 얘기하자면 직각이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끈 게 직각이 아니고 왜 하필 A에서 이렇게 끈 게 직각이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직각이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싶거든. 근데 반원이 없고 4분원만 있으니까 반원을 좀 그리고 싶구나 가 된 거예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죠? 이거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자 일단 그렸다고 치고 그런갑다 하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라 그러면 여기도 세타가 되겠어요. 그쵸? 사인 세타가 뭐냐 그러면 그냥 얘분의 얘 사인 세타 바로 나와버렸거든. 사인 세타를 왜 구했을까? 삼각형의 외접원이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라고 그랬어. 이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해버렸는데?
없는데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외접은 지름을 알 거란 말이지.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인 법칙 쓸 수 있단 말이야.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CD는 외접은 지름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CD의 길이가 4라는 것을 알아보겠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구하고 싶은 선분 AD를 X라고 놓아봅시다. X 구하면 문제 끝이에요. 그쵸? 이 변 안 해요. 이 변 안 해. X 구하면 문제 끝이네. 그런데 하나 더 아는 거 있다. 지금 하나 더 아는 거, 당연히 아는 게 있어요. 당연히 아는 게 뭘까? 이 세타라는 각이랑 요 각은 내접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이거든. 따라서 사인 세타를 안다는 것은 코사인 세타를 안다는 거랑 똑같고 요 각의 코사인 값이랑 요 각의 코사인 값은 부호만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고 x 구하면 그냥 답이다. 그 소리예요. 뭐 이해는 되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이해는 되잖아. 자, 또 얘기합시다. 막 계속 전원 봐요. 130번 또 전원 보자. 요 각의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네요. 요거 그냥 알파라 그래봤어. 코사인 알파는 지금 주어져 있네요. 오늘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삼각형의 외접원 어쩌고, 외접원 넓이, 외접원 반지름, 삼각형의 외접원 무조건 사인 법칙이다. 우리는 지금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주어져 있는 이거를 쓰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각의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이 각이나 이 각은 더해서 180도인 거를 안단 말이지. 왜요? 평행이니까. 이 말만 했는데도 벌써 느낌이 사고고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보자. 문제를 보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뭐였다고? 여기서 사인 법칙 하고 싶다는 거. 그런데 이 각의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요 각에 대해서도 코사인이건 사인이건 다 안다는 소리란 말이야. 사인 법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없죠? 일단 코사인을 안다는 것은 사인을 안다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고 이 각의 사인 값이건 이 각의 사인 값이건 똑같을 거거든. 그쵸? 따라서 여기서 사인 법칙 해볼까? 사인 요것분에 마주보는 변 DE는 주어져 있는 외접은 지름이다. 거기에서 DE의 길이는 바로 1초 만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계속 사인 법칙을 하자. 사인 법칙 한 번 더 하자 여기서. 이거는 뭐 베타라고 하면 사인 베타분의 마주보는 변 C.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을 또 어떻게 하나요? 이 변이 주어져 있잖아. 근데 외접은 지름도 알잖아. 그쵸? 그럼 사인 베타분의 C는 외접은 지름이다. 베타는 아예 45도라는 너무 마음에 드는 값으로 아예 나와버렸어. 그러면 평행인 걸 활용했을 때 얘가 45도면 여기도 45도가 되는 것이며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45도. 따라서 이 삼각형은 1대1대 루트 2가 성립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잠깐 놔두고 다시 이 삼각형으로 돌아가 보자. 이 변을 알아. 이 변도 알아. 요 각 코사인 값도 뭐 바로 구할 수 있어. 얘만 몰라.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얘만 x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 쓰고 싶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구하는 것도 코사인 알파 알면 문제없죠. 그렇죠? 거기에서 x의 길이도 아주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평행 사변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요 길이도 당연히 2루트 C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됐죠? 그러면 이 노란색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이라고 그랬잖아.
1대1 대 루트 2가 성립할 거기 때문에 2 루트 10 구해놓은 거를 루트 2로 나눠주면은 요 길이건 요 길이건 2 루트 5로 나와버렸다. 여기까지 문제였죠? 마지막 한 줄만 하면 문제 끝나겠어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어. 닮음인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아는 거야? 닮은 B가 1대 3이라는 것도 아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에 BF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 요놈한테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BF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데? AF를 구하고 싶잖아. 따라서 2부터 10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우리가 아주 관심이 있는 AF 길이가 나와버린다. 왜? 문제 끝났죠? 끝났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이해잖아. 2분의 1, 요거, 사인 45도 하면 바로 답이 된다. 솔직히 별로 안 쉬워요. 딱 적당하죠. 딱 적당한 현수 맞죠? 둘 다 대답하면 돼요. 한 명은 폰, 한 명은 잠. 친하게 지내라. 자, 또 얘기해야겠다. 또 잠깐 전원다 봐봐요. 131번은 한 줄 적고 끝납니다. 그냥 코사인 법칙 한 번만 풀면 끝이다. 왜 그런지 이해 안 될 사람이 지금 꽤 있을 겁니다. 잘 들어요. 잘 들어. 생각을 조금, 많이 아니고 아주 조금만 하면 돼. 자, 쌤이 일단 당연한 소리부터 해볼게요. 자, 당연한 소리를 해볼게. 잘 들어. 얘도 45도, 얘도 45도. 그거는 그냥 주어진 거야. 45도, 45도 똑같아. 사인 45도분의 마주보는 요변을 하면 뭐가 나와요? 요놈 외접은 지름이 나와요. 똑같이 사인 45도분의 마주보는 요변을 하면 뭐가 나와요? 요놈 외접은 지름이 나와요. 근데 문제 읽어봐. 외접은 지름이 2대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1초 만에 해야 되는 것은 얘가 EX, 얘가 X. 그리고 X 구하면 답인 거야. 자, 이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그쵸? X 구하면 답이야, 이제. EXX라고 놓고. 그 다음. 뭐를 세타라고 놓고는 상관없지만 얘를 놓건 얘를 놓고 뭐 상관없어. 적당히 각 하나를 그냥 세타라고 해볼게. 얘를 적당히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접은 거기 때문에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문제였죠? 그 다음 얘를 세타로 놓으면 얘는 90도고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 접은 거니까 여기도 90 마이너스 세타. 따라서 여기도 2세타가 되네요.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 없죠? 우리는 사인 2세타건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건 사인 값이 같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당연한 소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인 2각분의 마주보는 이변 한 거랑 사인 똑같은 2각분의 마주보는 이변 한 거랑도 2대1이어야 돼. 따라서 얘한테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그냥 이변의 길이 바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접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는 X, 여기는 1-X라는 건 당연하고 여기가 45도인 건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하나만 풀면 문제 끝인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한 거다. 자, 설명 3문제 남았고 3문제 남은 거 전원 다 잘 들어야 돼요. 남은 3개가 제일 어려워요. 고수 파트에 있잖아. 고수. 자, 남은 3개가 제일 어려운데 전원 다 잘 3개만 집중해서 들어. 이제 마지막. 삼각형 성분 길이 셋 다 주어져 있어. 삼각형 성분 길이 셋 다 주어져 있는 거 그냥 적었어요. 그 다음 각 C가 세타라고 주어져 있어. 각 B가 2세타라고 주어져 있어. 이것도 이제 이 생각이 좀 안 들 수 있긴 한데 그 2세타를 반으로 좀 쪼개는 각의 이등분선을 좀 그려봤는데
그 생각을 그래도 오늘 근데 이것보다 더 사귄 게 많은데 이 정도는 막 그래도 조금 수긍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는. 자, 이 세타를 반으로 쪼개는 가게 이등분선을 그어봤어. 그러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면 얘는 외곽이라서 2세타가 된다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이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까지 했으면 지금 무슨 상황이 생겼을까?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 이 삼각형이랑 전체 큰 삼각형 ABC랑 닮음이네요. 이 세타, 이 세타, 세타, 세타. 닮음이네요. 닮음이면 닮은 B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직 닮은 B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닮은 B가 뭔지를 알아야 닮은 B를 쓸 거 아니야? 닮은 B를 먼저 알아내야 돼. 닮음을 쓰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사전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뭔데요? 앞에서도 했단 말인데 가계 이등분선이 등장하면 반드시 중2 때 배웠던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쓴다 그랬어. 등장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가계 이등분선을 만들었잖아. 왜 만들었을까? 쓰려고 만든 거지. 맞나? 오케이. 따라서 얘 이것 때 이거는 요것 때 요거다가 성립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 둘이 더한 거는 주어져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얘한테 이것 플러스 이것분의 이거를 곱하면 요 선분, 얘한테 이것 플러스 이것분의 이거를 곱하면 요 선분의 길이가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선분의 길이를 전부 다 뭐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닮은 B를 알아낸 것이다. 닮음이 어떻게 성립하겠어? 큰 삼각형의 요거 대 작은 삼각형의 요거는 큰 삼각형의 요거 대 작은 삼각형의 요거랑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 비례식이 나오고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했더니 x가 그냥 나와버린다. x 나왔으면 문제 끝났습니다. x 나왔으면 왜 끝났어요? 그냥 삼각형 3변의 길이를 모두 안다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 문제 끝이다. 오늘 사귄 게 너무 많아서 마음에 안 들 텐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억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아직 지금 이 단원을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자, 2개 남았다. 남은 2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얘들아,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한지를 내가 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와 봐야겠어. 그러니까 딱 집중해가지고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잘 봐봐. 그림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선 하나 끄어라 그러면 이거 긋고 싶다는 거 이거는 전혀 사기가 아니잖아. 이건 아까 문제들하고는 다르잖아. 이건 졸라 긋고 싶어. 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그냥 SAS 합동이네요. 각 2개 같다라고 돼 있었어. 합동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야. 이 삼각형 합동이라고.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따라서 요거 하나를 세타라 그랬을 때 이등변이니 요게 세타인 것도 당연하고 합동이니까 얘도 세타인 것까지 문제였죠? 여기까지 문제였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외가 이 세타가 이게 돼야 된다. 근데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인 것까지. 지금 뭐 한 게 없어요. 문제 그림 보자마자 세타 똑같은 거 5개나 나온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계속 건데 쌤이 하는 과정을 잘 봐요. 이까지 한 다음에 같은 원주각에 대한 현의 길이도 똑같다. 여기 세타인데 여기 1이요. 따라서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 세타면 여기 1인 거 가지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합동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2루트이면 여기 2루트인 거 이것도 그냥 당연해요. 자, 벌써 문제 끝이에요.
이제 바로 문제 끝났다. 바로 답 나온다. 왜? 이까지 했는데 왜 끝나는데요? 반응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원의 지름이건 반지름이건 알아내버린다. 우리는 원의 지름이 3, 즉 원의 반지름이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버렸어. A에서 O1까지는 2분의 3 확정났다고. 우리 뭐 구하고 싶어? 뭐 구하라 그랬어 지금? A에서 B까지 길이 구하라 그랬어. 근데 A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끝났다고. 그러면 뭐만 구하면 문제 끝나요? 얘만 X라고 놓고 X 구하면 문제 끝나네요. 근데 X 바로 나오잖아. 문제 끝났어. 왜? 요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미 예분의 A 알고 있다고. 그거를 활용해서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딱 한 번만 써주면 X 나오고 문제 끝인 거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안 어렵잖아. 그죠? 자, 고생이 많았다. 전원답 마지막으로 딱 3분만 개빡 집중해가지고 하나만 듣고 끝냅시다. 이것도 아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같이 따라와 보자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필기할 필요도 없어. 그 같이 따라오고 머리에 이해를 한 다음에 지금 바로 독서실로 이동해서 다시 스스로 다음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알바노라는 표정 짓기 대회가 열렸구만. 자, 쌤이 일단 개 당연한 소리부터 해볼게요. 자, 개 당연한 소리부터 한다. 첫 번째, 요각, 이 각을 한번 보자. 사인 요각분의 마주보는 RS를 하면 뭐가 나와요? 이 짜고는 지름이 나오네요. 당연한 소리. 그 다음에 계속 당연한 소리. 사인 요각분의 마주보는 요 PQ를 하면 뭐가 나와요? 크는 지름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는 지름이 2대3인 거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RS 대 PQ도 2대3. 기억은 그냥 뭘 설명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개 당연합니다. 끝! 기억은 끝. 이건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죠. 그쵸? 이 생각은 어떻게 하는데? 삼각형 있고 외접은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쌤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뭐가 보이면 무조건 뭘 한다 이런 거. 그런 걸 기억해야 시험 때 뭘 하는지 생각을 해서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계속 똑같은 얘기한다. 쌤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뭐가 보이면 반드시 뭐를 그려라 이런 거. 원이 있고 접선이 있으면 무조건 뭘 그어야 되냐면 모든 문제 예외가 없다. 원이 있고 접선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반지름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반드시 그어야 되는 두 선은 요거랑 요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그었다고. 그러면 니은에서 관심이 있는 삼각형은 지금 뭐죠? 우리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현재 관심이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성분의 길이를 이미 아는 게 있거든. 얘는 뭔데? 작은 원 반지름 그냥 2예요. 5원 5천은 뭔데? 큰 원 반지름에 작은 원 반지름 빼가지고 1이에요. 근데 넓이를 구하고 싶대. 뭐만 알면 문제 끝나는데. 이 인각만 알면 문제 끝납니다. 근데 이게 개뜬금포로 이게 보기를 보고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게 뭐냐? 5원 U가 뭐냐? 얘거든. 얘예요. 내가 이걸 세타라 그래볼게. 사인 세타가 뭐냐? 5원 U분의 3이에요. 그쵸?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냐 그러면 2분의 1 2변 그 다음에 사인 끼인덕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되네요.
오케이? 두면 끼인 거, 사인 값 더한 거. 오케이? 따라서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넓이가 이렇게 됐다. 분자가 다른 애야. 틀렸다. 이해 안 되면 안 되네. 이제 어디가 세트나요? 여기를 세타라 그러면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 여기가 세타가 되네. 왜? 직각. 오케이. 그 다음 니은 끝났어. 그 다음 계속 잘 들어. O1B 어디 있어? O1B 여기 있지. 만약에 O1B 제곱이 뭐냐라고 누가 물었어.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 여튼 이거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는데 이 노란 삼각형에서 코사인 없이 쓰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이 노란 삼각형에서 코사인 없이 쓰면 어떻게 돼요? O1B 제곱은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이 항에서 정리해봐. 이 항해봐. 뭔데? 얘가 뭔데?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됐어요. 벌써 뭐 뭔가 사기적인 느낌이 벌써 싹 올라 그러죠, 그렇죠? 이건 졸라 사인이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너무 사기가 많아서 좀 마음에 안 들 텐데 막 그런갑다 하고. 자, 그다음 계속 O2T 어디 있어? O2T 여기 있죠? 만약에 O2T의 제곱이 뭔지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데 O1T 얘는 큰원의 반지름이에요.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1인 거 알아. 요 끼인가만 알면 됩니다. 근데 봐봐. 아까 전에 여기가 세타고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라 그랬어. 그럼 여기는 90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결국 파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우리가 궁금한 O2T의 제곱이라는 것도 10 마이너스 6 코사인 90 플러스 세타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였죠? 오케이, 문제 끝났네요. 왜? 얘는 각변한 공식 쓰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했을 때 얘는 뭐다? 사인 세타. 결국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 되고 쉽고 오늘 하는 말 머리 다 들어가나?